자, 경매 넘기잖아요. 네.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인천 빌라 사기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어. 빌라는 전세 가율이 높잖아요. 네. 1억짜리인데 전세가 9천, 1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매 넘기면 1억짜리가 만약에 5천에 낙찰이 되면 네.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없어도 내가 다 못 건져. 네. 근데 은행도 있어. 네. 인천은 은행도 있었거든요. 은행이 먼저 가져가죠. 네. 또 세금 먼저 세금 가져가죠. 가져가고. 없네?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요즘에 이슈죠. 이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천 쪽에서 좀 크게 한번 뭐 3천 세대 막 터지고 계속 뭐 이러고 좀 동탄에서도 막 맞습니다. 200 몇십 채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게 저는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네. 큰 이유는 전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네. 좀 후진적이고 전세 제도가 제가 왜 후진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세 네. 제도가 쉽게 설명드리면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대출 이자 내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일남한테 네.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럼 뭐 줄 거예요? 네. 그러면 나 이자는 못 주겠는데 네. 그럼 뭐 해줄 건데? 내가 남는 집 있는데 너 들어와서 살아. 네. 그럴까? 그게 전세예요. 그렇죠. 돈 주고 그냥 들어가 살아. 음. 근데 들어가서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일남이 돈 안 주면 나는 뭘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살고는 있는데 그 네.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등기부등본 떼보면 부일남이야. 네. 소유권은 제 거죠. 그렇죠. 네. 나 뭐 하지? 그냥 이게 말뚝이라도 박아야 되나? 그렇죠. 그게 전세제도의 맹점이에요. 네. 안 돌려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경매 넘기는 방법이에요. 네. 소송을 통해서 이제 네. 경매 넘겨야 되는데 복잡하죠. 근데 경매 넘겨가면 자 전세가 이걸 계약서라고 보면은요. 네. 부일남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서 한 장 작성했잖아요. 네. 이게 다야.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서 그나마 확정일자도 받고 네. 대항력도 갖추게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에 생겼거든요. 네. 81년 이전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 그냥 계약서 한 장만 있어요. 네. 그러면 자 1월 1일에 이제 제가 부일남하고 이제 네. 계약을 맺습니다. 2월 1일에 부일남이 돈이 필요해서 네. 은행에 돈을 빌려요. 누구한테 막 빌려? KB한테 네. 돈을 빌렸어. 근데 이제 안 줘서 경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요. 누가 우선순위냐 그러면 제가 져요. 나는 1월 1일, KB는 2월 1일에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네. 건저당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네. 져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지. 옛날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서 그래 네가 전입신고하고 이사해가지고 물건에 인도하면은 대항력은 확정일자 줄게. 받고 하면. 대항력은 전세금 안 돌려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네.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네. 6개월 살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70년대는. 네. 그러다가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앞서서 이제 제가 1월 1일에 들어왔고 2월 1일에 KB가 건저당을 네. 잡았다. 경매 넘어가면 제가 우선 변제권 때문에 네. 우선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데 건저당하고 비슷하게 네. 가는 권리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 경매 넘기잖아요. 네.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인천 빌라 사기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어. 빌라는 전세 가율이 높잖아요. 네. 1억짜리인데 전세가 9천, 1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매 넘기면 1억짜리가 만약에 5천에 낙찰이 되면 네.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없어도 내가 다 못 건져. 네. 근데 은행도 있어. 네. 인천은 은행도 있었거든요. 은행이 먼저 가져가죠. 네. 또 세금 먼저 세금 가져가죠. 가져가고. 없네. 네.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 네. 속아가지고 네. 이제 중개사하고도 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 그동안 왜 안 생겼느냐. 네.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전세 가격은 오르면요 전세 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문제가 네. 발생하는데 뭐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가 오르거나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안 없죠. 생기죠. 사기를 쳐도요 가격이 네. 올라가면 사기가 아니야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1억짜리를 1억 5천에 사기를 쳤어요 제가. 네. 근데 2년 지나서 2억이 됐네 전세가. 나 네. 5천 더 받는데. 네. 그럼 그럼 굳이 아무런 안 문제가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1억 5천 돌려주고. 줘도 내가 5천이 남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또 문제가 되느냐. 2009년에 MB 정부 때 네. 전세 대출 네.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도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하고 같이 되는 거야. 내 집이 사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은행 네. 거잖아요. 뭐 어떤 분은 나는 안방만 내 집이야. 네. 나머지는 다 은행 거야. 네. 뭐 하시는 분들도 신발장만 있는데. 자기 거다. 이런 신발장 분도 있어요. 자기 분들도 있고 이제 전세도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전세금도 다 대출 받다 보니까 80% 네. 이렇게 나오죠.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자 집주인들도 전세 대출 도입하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못 올려요. 네. 세입자가 능력이 뻔한데 네. 야 1억 올려줘 그러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 네.
2년 동안 1억을 갑자기 1억을 어떻게 그러니까 모아요? 옛날에는 뭐 1,000만 원 올려줘. 1,500 올려줘. 500 올려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집값도 낮았지만 네. 올려줘. 1억 올려줘. 돈 없는데요. 너 대출 받으면 되잖아. 너 월세 가면 더 비싸. 네. 아 그러네. 기하급수적으로 대출이 불어나죠. 네. 파이가 커졌죠. 금융의 지배를 받는데 이게 금리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터질 게 네. 터진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2020년 우리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또 네. 이게 또 영향을 줘요. 그때 막 줄 서서 계약하고 맞아요. 지금 안 올리면 4년 동안 못 네. 올려. 폭등하죠. 네. 전세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이 사기하시는 분들이 이 틈을 네. 노리죠. 음. 전세 가격 폭등하고 물건이 없으니까 불안한 세입자들이 막 들어와 그냥 비싼 가격을 불러도 그냥 막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런 왜곡이 생겼고 네 번째는 전세 보증 보험이 좋은 의도였는데 이게 네. 또 사기의 빌미가 됩니다. 부일남이 만약에 네. 세입자라면 처음이에요. 2030이야. 첫 네. 계약을 해요. 그러면 불안해요. 네. 등기부등본 이거 뭐예요? 네. 뭐 있어?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하면 돼. 너는 돈 받아. 음. 걱정하지 마. 아 그런가? 사람들이 나만 돈 받으면 되니까 네. 마음 놓고 이제 하게 되죠. 네. 근데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았죠.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빵빵 터지죠. 아마 네. 올해 저는 올해가 가장 위기라고 보는데 네. 2020년, 2021년에 2021년 말까지 계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 되면 이제 갱신이 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을 거다. 네. 지금 또 자기가 사기 대상이 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네. 그냥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다 뭐 유리한 대로 해서 네. 가지고 불나도 네. 아우 누구 집 불났네 불 구경하는데 네. 나중에 내 집이야. 우리 집이다. 뭐 실제로 이럴 그런 수도 경우도 있으니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 또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뭐 이야기 하다가 인천에 빌라에 살고 있대요 전세. 네. 너 쇠한데 뭐 네.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 네. 아니래. 전세 5천인데 괜찮대. 네.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안 괜찮아. 네. 보험도 안 들었더라고요. 아. 이상한데? 너 주인한테 연락해봤냐? 연락 안 해봤대. 네. 야 연락해봐라. 음. 일주일 후에 연락 왔어요.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는데. 아. 너 조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신청을 하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 네.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퇴양난이고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제도의 허점 이런 것들까지 좀 엮이면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큰 크죠. 이슈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막 계속 굉장히 점점 심각합니다.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생긴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 월세였다면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이 뭐 극히 월세는 적었을 사기를 할 텐데. 리가 없죠. 왜냐하면 월세는 돈 안 내면 네. 되니까. 안 내면 되고 사실 보증금이라는 것도 적다 보니까 적고 이게 사실 네. 뭐 외국에는 보증금도 없잖아요. 네, 뭐 그게 깔세 보증금. 개념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못 믿으니까 보증금이라도 네.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 전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있죠. 네. 그동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을 많이 줬죠. 전세 제도가 왜 도입이 됐냐면 네,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볼리비아하고 볼리비아. 네. 볼리비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 가봐가지고 내가 네. 볼리비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다 네. 바본가? 네. 미국이나 유럽은 역사가 깊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걔들이 바본가? 그 선진국이 왜 없지? 네. 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도 놀라고. 왜 네. 놀라냐면 매독을 계약서 쓰고 주인한테 맡긴다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네. 임대차 보호법이 있대. 뭐 네. 경매 넘긴대. 무슨 소리야? 네. 라고 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에? 왜 전세가 없지? 네. 왜 월세를 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제도죠. 우리나라가 옛날 못 살 때. 못 살 때. 돈도 없을 때. 네. 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 경기도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나라도 돈이 없고 건설회사도 돈이 없고 국민도 돈이 없으니까 네. 건설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하는 게 가장 빠른데 네. 건설회사가 돈이 있어야 뭘 짓지. 그래서 이제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죠. 네. 후분양은 못하지. 네. 돈이 있어야 짓지. 네. 은행도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럼 선분양을 합니다. 땅을 대출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네. 중도금 받아서 짓고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네. 자, 국민도 돈이 없어. 대출은 받는데 전세가 없으면 들어갈 때 네. 대출을 받든지 한 채밖에 못 하잖아요. 네. 네. 자,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면 이게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집값의 반 정도만 네. 내고
내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채를 입주해도 할 수도 되고 있고. 여러 채를 살 수도 있으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네.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서민 네.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왜? 2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냥 1억만 네. 주면은 집주인처럼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앞서서 말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알고 네. 보니까 이게 신용이에요. 음. 고신용이 뒷받침되는 제도가 전세인데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고신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진짜 무식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때는 금융의 개념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게 통했지. 지금 월세가 깔려 있는 나라의 전세 제도를 도입하면 말도 안 되는 제도죠. 네.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와서 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보완 대책이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지만 아무리 보호 대책이 나오더라도요. 네. 전세 가율이 높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좀 뭐 물론 뭐 복잡하겠지만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소개를 해줄 수 예방은 있을까요? 지금 정부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단 피해자 구제 대책 뭐 특별법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구제 안 됩니다. 자, 국토부가 생각하는 거는요. 주거 안정성이에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게.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네가 네. 낙찰 받아. 네. 낙찰 받기 싫으면 LH가 낙찰 받아서 임대인 역할을 하고 너 그냥 임대로 살아. 네. 이 정도예요. 그럼 세입자는 내 돈은 언제 줘요? 지금 특별법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세입자는 내 돈 내놔 이거고 네. 그 국토부는 너 거기 살게 해줄게. 어. 서로 지금 다른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 돈은 못 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직접 구제는 안 해줘. 피해자들은 돈 좀 주세요, 네. 제발. 네. 전세 채권 국가가 매입하고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세요. 네. 국토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하죠. 지금 서로 바라보는 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접점을 찾을 수는 없고요. 네. 국토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피해자 입장도 전 재산 다 날렸잖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가를 믿고 네. 국가 제도를 믿고 들어왔는데 물론 사기꾼들이 개입을 했지만 제 생각은요. 서로 좀 손해봐라. 국가도 좀 손해보고요. 네. 피해자도 피해봤잖아요. 사기 당했으면 어차피 100% 못 건져요. 무슨 사기를 당해도. 네. 조금만 건지자. 네. 그리고 선순위 은행 있잖아요. 은행도 조금만 손해 보자. 네.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인가요? 1억 6,500 이하가 되면 5,500까지 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특별법 2년 한시 특별법이거든요. 네. 물론 국회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특별법은 저는 최우선 변제금을 좀 올려주자. 보증금 기준은 좀 폐지하고 네. 1억 6,500 넘어가면 무슨 죄지었냐고. 그러니까 특별법만이라도 보증금 없애버리고 네. 서울 최우선 같은 경우 변제금을 5,500이면 뭐 1억으로 해주든 네. 8,000으로 해주든 올려주면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정도는 받잖아요. 네. 그럼 은행이 좀 손해 보겠죠. 음. 그 정도는 조금만 손해 보자 은행도. 네. 피해자들이 너무 손실이 크니까. 네. 그리고 우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선순위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최우선 변제금 빼고 네. 돈이 없잖아. 저리 대출 받아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도 이자 내고 있는데 네. 저리 대출 이자 또 내면 젊은 2030들이 주로 이제 피해 대상자인데 10년 20년 동안 그 이자 갚다가 네. 청춘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정도는 해주자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네. 골든 타임이거든요. 또 희망 고문하잖아요. 맞아요. 5개월, 7개월 기다렸어. 대책 만들어줄게. 특별법 만들었어. 특별법이 신청을 하잖아요. 또 요건이 또 까다로워. 이게 그 6가지 조건을 다 통과해야지만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또 4가지로 또 바꿨네. 그 대상자를 또 심의위원회가 맞아요. 심의를 해가지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에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하는데 75일 이내예요. 아, 네. 그러니까 2달 반을 또 기다려야 돼. 네. 기다리다 목 빠지지. 기다렸는데 너 대상이 아니래. 대상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와, 저 같으면 진짜 찾아갑니다. 국토부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더디고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서로 양보하고 끝나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잖아요. 네. 우리 전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세가 신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신용이 흔들려. 네. 전세가 위험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네. 멀쩡한 전세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 빌라들은 오피스텔은 큰일 났어요. 지금 전세 얘기하면은요. 네. 정상적인 전세예요. 네.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뭐 대기업 다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냥 네. 은퇴 준비하려고 하나 샀어. 전세 맞추는데 전세 얘기하면 너 사기 가담했지. 응?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인 물건이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네. 도미노처럼 지금 막 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진짜 아파트는 좀 괜찮겠지만 네. 빌라 오피스텔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지속이 되면 누가 공급을 하겠냐고요. 그럼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5년 10년 후에는 진짜 빌라 오피스텔 들어가기도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그게-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전세를 살고 계시고 전세를 빼줄 그렇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결국에 세입자를 또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도 맞습니다. 나가야지 또 다른 집을 또 가시는데 그게 문제죠. 나가려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또 전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또 없는 거예요. 없죠. 정상인데 네. 사기도 아니고 그냥 한 채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보증보험 회사 뭐 허그나 네. 뭐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분들이 저는 역할을 좀 제대로 안 했다. 음. 자기 돈 빌려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 제도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뭐 그 있잖아요. 또 첨부하는 네. 서류들 있죠. 거기에 전세 보증보험 또 하나 넣자 서류. 음. 우리 중개업 개설하면 네. 공제 증서 있어야만 네. 허가가 나오잖아요. 네. 네. 자 전세 계약도 아, 보증보험을 강제로 좀 넣자라는 거고요.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러면 허그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네. 시스템을 만들든지 권한을 주든지 허그가 이제 계약서를 보고 검사를 네. 해야죠. 집주인 정보를 딱 치면 집주인의 주택수, 네. 보유 주택수, 세금 체납 현황, 세금 얼마나 밀렸는지, 과거에 전세금 안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네.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돼. 나도 네. 오케이 하면 발급이 안 되는 거고 네. 계약이 안 되는 거죠. 발급이 안 되면 전세 계약을 못 하게.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도 스스로 더 투명하게 자금력을 네. 갖출 수 있게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전세금의 한 30% 정도는 예치를 해라. 네. 너 불안하니까 한 명이면 괜찮겠지만 3주택 이상 하시는 분들은 100% 다 가지고 가지 말고 네. 70%는 네가 가지고 30%는 허그나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예치하고 이자만 받아가라. 네. 원래 임대인은요 우리가 이제 전세 제도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임대인은 자기 자본으로 하고 네. 이제 월세 받는 게 원래 임대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아파트는 뭐 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조금 리스크가 있다. 전세 가율이 높은 물건들이라면 저는 이런 이제 예치금 제도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 네. 이걸 빨리 대책을 안 만들면 다 무너져요. 네, 이거 안 만들면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쪽에서 지금 뭐 선량한 임대인들, 그럼요. 선량한 임대인들이 전세 무너진다는 물건들이 지금 거죠. 다 지금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 그러니까 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잖아요. 네. 1억이면 아파트는 전세가 5천인데 빌라 오피스텔은 뭐 9천만 원 1억씩 한단 말이에요. 뭐 넘는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아서 네. 이제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위험하냐면 이제 세입자가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경매 넘겨야 되잖아요. 소송해가지고 강제 네. 경매 넘기는데 어차피 전세 가율이 높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선순위 맞아요. 건저당이 있으면 못 받기 네. 때문에 그래도 30% 정도 예치를 하고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에 그 정도 금액만 받아도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이게 생각을 뭔가 합니다. 이 전세가 뭐 없어질 게 아니라면은 네. 어떤 전세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안전 장치를 좀 둬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제2의 빌라왕, 뭐 제2의 뭐 건축왕 같은 어떤 진짜 사기꾼들이 나쁩니다.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맞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